밤사이 전국에 빗줄기가 이어졌습니다. 특히 중부와 경북 내륙 지역에 집중됐는데요. 비가 언제 그칠지, 출근길 상황은 어떤지 광화문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송재원 기자 전해주시죠. 네, 서울은 밤새 비가 쏟아졌다 그쳤다를 반복했습니다. 제가 나와 있는 광화문 일대는 현재 잠시 빗줄기가 잦아든 상태입니다. 서울과 인천을 비롯한 수도권 일대에 내려졌던 호우주의보는 오늘 새벽 모두 해제됐습니다. 밤사이 내린 집중호우에 도로나 인도가 침수돼 출근길 교통 혼잡이 빚어질까 봐 우려하신 분들 많으셨을 텐데요. 서울시는 6시 30분 기준으로 통제되고 있는 도로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밤사이 비는 강원 동해안을 제외한 중부지방과 경북 북부 내륙에 집중됐습니다. 특히 경북, 경기 지역에 최대 40에서 50mm의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곳곳에서 비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어제 저녁 남양주 화도읍의 도로가 침수돼 소방당국이 안전조치에 나섰고요. 구리와 남양주 일대의 주택가 상가가 물에 잠기기도 했습니다. 서울 금천구 서부간선도로 철산대교 부근과 서대문구 증산교 하부도로는 집중호우로 한때 일부 통제되기도 했습니다. 경북에서는 산사태 피해를 걱정한 주민 30여 명이 마을회관으로 미리 대피하기도 했습니다. 기상청은 이번 비가 오늘 오전쯤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그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모든 지역에 내려졌던 호우주의보는 모두 해제됐습니다. 다만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이번 주 후반에는 제주도와 남부지방에 다시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광화문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일본의 오염수 방류 계획에 대해 안전 기준에 부합한다고 최종 결론 지었습니다. 이제 기시다 일본 총리의 결단만 남겨둔 상황인데요. 내부 여론과 주변국의 반응을 보면서 방류 시점을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지선 기자입니다.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총장은 일본 방문 이틀째인 오늘 후쿠시마 제1원전을 방문해 직접 오염수 방류 시설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런 뒤 오염수 방류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후쿠시마 어민들을 만나 직접 IAEA의 결론을 설명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그로시 사무총장은 어제 140쪽 분량의 IAEA 최종 보고서를 통해 일본의 오염수 해양 방류는 안전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는 보고서 서문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은 국제 안전 기준에 부합한다며 오염수의 방류가 사람과 환경에 미치는 방사능 영향은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This has been done throughout this period of more than 2 years. I must say that this process of dilution and chemical and other filtering is nothing new. 일본 정부는 국제원자력기구의 결론을 두 팔 벌려 환영했고 기시다 총리도 곧바로 IAEA 보고서 내용에 힘을 싣고 나섰습니다. 国際安全基準に整合的であるということ、人及び環境への放射線影響は無視できるほどであるということ。 하야시 요시마사 외무상은 IAEA의 중립적이고 과학적인 대처에 감사하다고 밝혔고 니시무라 야스토시 경제산업상은 IAEA의 결론을 국민에게 정중하게 설명하고 국제사회에도 확실하고 투명하게 정보를 제공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오염수 방류의 최종 관문으로 여겼던 IAEA 보고서를 확보한 만큼 일본 정부는 이제 기시다 총리의 결단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다만 일본 내 반대 여론, 특히 오염수 방류 반대 특별 결의문까지 채택했던 어민들을 설득하는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국내 여론과 함께 한국과 중국 등 주변국 반응을 주시하며 구체적인 방류 시점을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지선입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일본의 오염수 방류 계획에 대해 안전 기준에 부합한다고 결론 냈는데요. 부산과 경남에선 어민과 정치권의 반발이 계속됐습니다. 김윤아 기자입니다. 오염수 방류가 시작됐다는 경고음이 울리자 해양 생물들이 서서히 죽어갑니다. 전국 순회 투쟁단은 일본 영사관을 비롯해 부산 곳곳에서 오염수 투기 저지 퍼포먼스를 이어갔습니다. 해양 투기
반대한다. 일본이 방출하는 것을 좀 더 미루고 결국은 더 안전한 육지에 보관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이런 의사를 좀 전달하고. 경남 남해에선 어민 700여 명이 삶의 터전인 포구에 집결했습니다. 어민들이 나서 방류에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까지 연 건 경남에선 처음입니다. 방류한다는 소문만으로도 이렇게 수산물 소비가 급감을 하는데 만약에 방류를 하게 된다면 우리나라 국민들 80% 이상이 수산물을 안 먹겠다고 합니다. 수산물 소비 촉진 행사나 대출 확대 같은 어민 지원책이 나오고는 있지만 영업 손실에 대한 피해 보상이나 특별법 제정 같은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국가에서 어업을 내몰라라 하는 부분에선 도저히 납득할 수 없고 이런 부분은 개선되어서 전국 어민의 총연맹과 공무원 노조도 기자회견을 갖고 어민 생존권 문제를 정치적으로 악용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오염수 방류가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시민의 불안감은 더 높아졌습니다. 회도 좋아하고 해산물도 좋아하는 입장에서 지금부터도 솔직히 꺼려지는 입장인데 그 방류를 한다면 더 못 먹을 것 같아요. 해운대구와 영도구 학부모들은 아이들 먹거리 안전을 지키겠다며 방사능 안전급식 조례 제정에 나섰고 제주어민들은 오는 6일에 부산 지역 시민사회는 오는 8일에 오염수 방류 반대 대규모 집회를 열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윤아입니다. 미국에서는 총기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최대 축제 기간인 독립기념일 연휴에도 곳곳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 지난 주말부터 연휴 기간 동안 최소 11명이 사망했습니다. 뉴욕에서 강나림 특파원입니다. 현지 시간 3일 저녁 8시 반쯤 펜실베니아주 필라델피아 킹세싱 지역에서 무차별 총격이 발생했습니다. 성인 남성 5명이 숨졌고 2살 아이와 13살 청소년도 다쳤습니다. 총격범은 40살 남성으로 경찰 추격 끝에 체포됐는데 AR-15 반자동 소총과 권총을 갖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This male was wearing a bulletproof vest with multiple magazines in the vest. He also had a scanner and an AR-style rifle and a handgun underneath his body. 같은 날 텍사스주 포트워스 코모 지역에서도 독립기념일 지역 축제로 사람들이 많이 모인 가운데 총격이 발생해 최소 3명이 숨졌고 8명이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비슷한 시각 인디애나주 인디애나폴리스에서도 총격이 발생해 1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습니다. 전날엔 메릴랜드주 볼티머어 지역 축제장에서 괴한이 총기를 난사해 2명이 숨지는 등 주말을 포함해 독립기념일 연휴 기간 동안 최소 11명이 숨졌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성명을 내고 지난 며칠간 전국에서 비극적이고 무분별한 총격 사건을 견뎌야 했다면서 공격용 무기 금지를 촉구했습니다. But Congress needs to step up, pass common sense gun safety laws to protect our kids and educators. Banning assault weapons and high-capacity magazines, extensive background checks, they're part of the answer. 바이든 대통령은 1년 전 하이랜드 파크 총기 난사 사건을 언급하면서 총기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워질 날을 기도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해 독립기념일엔 일리노이주 시카고의 하이랜드 파크에서 무차별 총격이 발생해 7명이 숨지고 30여 명이 다쳤습니다. 뉴욕에서 MBC 뉴스 강나림입니다. 정부가 역전세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 전세보증금 반환 대출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자칫 부동산 시장의 부실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는데요. 박철현 기자입니다. 그동안은 DSR 40%가 적용되던 전세보증금 반환 대출에 앞으로는 DTI 60%가 적용됩니다. DSR과 DTI 모두 연소득 기준으로 대출액이 결정되는 건 마찬가지지만 DTI는 주택대출을 제외한 기타 대출의 경우 이자 상환 능력만 계산하기 때문에 더 많은 대출이 가능합니다. 금리 4%, 만기 30년을 기준으로 할 경우 연소득 5천만 원 임대인은 1억 7,500만 원을, 연소득 1억 원인 임대인은 3억 5천만 원을 지금보다 더 빌릴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대출 확대로 최근 급증하는 역전세 문제를 상당 부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장 위기를 넘길 뿐 오히려 부실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내가 돈이 10억이 있어가지고 집을 10억 주고 사가지고 세입자한테 돈을 4억을 받은 게 아니고 4억밖에 없었는데 10억짜리 집을 산 거잖아요. 한시적인 효과밖에 없어요.
올 초 9억 원 이하 주택에 DTI 60%를 적용한 특례 보금자리로는 집값을 끌어올리는 역할을 했는데 이번 조치가 자칫 전체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수요자가 집을 살 때는 여전히 DSR 40% 적용을 받지만 전세가 낀 주택을 사서 보증금 반환 명목으로 대출을 받으면 DTI 60%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 보증금을 받으면 대출금을 우선 갚는다는 특약 요건이 있지만 실수요자가 무리하게 갭 투자된 물건을 사도록 유도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정부는 재건축과 재개발 사업 기간을 단축하고 기부채납 부담을 줄이는 등 주택 공급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계약갱신 요구권 등 임대차 3법을 개정하고 실거주 의무도 조속히 폐지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는 국회 통과가 필요합니다. MBC 뉴스 박철현입니다.